상시간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국가 베트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의 비밀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이자 홍가 삼각주의 중심 도시로 한국에서는 베트남 하면 1년 내내 더운 열대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남쪽으로 길쭉한 나라인 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북부에 있는 하노이는 타이완 및 중국 남부와 흡사한 아열 대기오라 나름 한국의 봄, 가을쯤 되는 겨울이 존재하며 사람에 따라 여름 옷으로는 추울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오토바이들로 교통이 몹시 혼잡하다고 하며 동남아를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길 건너기도 어렵고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한국보다 높으니 길을 다닐 때는 보다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비가 자주 오는 베트남에서 시원하게 공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노이 중앙 서커스라고 하며 한국의 동춘단 서커스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커스로 예전에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이라고 하죠. 아직 외부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인지도는 떨어져서 외국인들은 거의 안 오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지만 6,000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2시간 넘도록 공연을 볼 수 있고 바로 옆으로 레닌 공원도 있고 호안끼의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이 좋으므로 한 번 정도는 보러 갈만하다고 하는데요. 공연 시간은 토요일 밤은 밤 8시, 일요일은 오전 9시에 하며 주말에만 상영하고 공연의 종류에 따라 매번 가격이 조금씩 바뀌며 가끔씩은 외국의 다른 서커스단도 초청 공연이 온다고 하니 참고하자. 다낭은 베트남에서 상당한 대도시일 뿐더러 관광 산업 등의 영향으로 관광 중에 마주칠 수 있는 현지인은 거의 모두 간단한 영어 정도는 기본으로 구사하며 중골 레스토랑 및 호텔 이상만 가도 웬만한 프리토킹이 가능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홍콩까지는 아니어도 대만 정도의 토킹은 된다는 감이 올 것으로. 참고로 이웃한 동남아 최대 여행 도시인 방콕은 택시는 물론이고 우버 기사도 영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며 게다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호객 행위를 제외하며 치안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도로 정비나 인프라도 훌륭하다고 하죠. 동남아 국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인식이 있는 베트남인 만큼 이곳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자존심도 상당하고 실제로 택시나 상점 등에서 여행객이 느끼는 일반적인 현지인 매너를 비교해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서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편이며 외지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등쳐먹으려고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관광지 점포나 시장 등에서 흥정은 잘 통하지 않는 편. 그리고 2018년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이제 한국인이라고만 하면 두유노 박항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죠. 어차피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며 그 중에서 특히 화산 이씨는 아예 자기 동족으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네 왕자인 이용상이 난리를 피해 고려로 망명하여 거기서 터를 잡고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치안이 괜찮은 나라로 시국 이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함께 전 국토에 여행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국가였고 그만큼 중범죄 및 총기 테러 사건이 드물며 타 동남아 국가의 흔한 종교 분쟁도 없죠. 물론 치안이 한국, 일본급인 싱가포르나 그 다음으로 안전한 말레이시아 정도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총기가 법이고 매일 총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나오는 필리핀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다고 하네요. 베트남의 범죄 조직으로 베트남 마피아들이 있다고 하며 중범죄는 흔치 않지만 경범죄는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각종 담탱이 사기, 소매치기, 날치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며 특히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호치민, 하노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물건 간수를 꼭꼭 잘하자. 어깨에 매는 가방을 메거나 뒷주머니에 뭘 넣는다면 이거 가져가 주세요라고 소매치기에게 광고하는 것이니 백팩을 메고 다니자. 백팩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매는 것이 좋으며 크로스백도 강한 충격으로 절단되어 절도되는 피해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사실상 힙색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죠. 또한 차도 쪽으로 걸으면 당연히 오토바이 날치기에 노출되므로 반드시 인도 쪽으로 걷도록 하며 차도 가까이 갈수록 날치기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유형으로 도둑이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가져간다고 하며 현지인이 주머니를 손으로 쓱 긁고 간 것 같다면 이미 사라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특히 2월처럼 설날이 있어 바쁘고 마트 같은 혼잡한 곳에서 당할 확률이 높죠. 그 전에
그런데 돈은 그날 쓸 돈만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은 잘 간수하며 아이패드 같은 고가 제품을 숙소 같은 곳에만 들고 다니며 소매치기 나갈 일은 없고 다 자기 간수하기 나름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다낭의 경우 관광 도시로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동남아의 마카오 같은 곳이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며 여자 둘 셋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할 정도로 시민들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죠. 식문화가 엄격한 편으로 젓가락을 가운데보다 아래쪽으로 쥐며 가족 중 누군가가 곧 죽음을 맞이야 한다는 오랜 미신이 있어 가운데 또는 가운데보다 위쪽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야 하며 젓가락이 입술, 치아, 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고 한 번에 한 입 분량의 음식만 집어들어야 하며 공동 접시에 자신의 식기를 싸서 침을 묻히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 반드시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음식을 뒤적거리며 먹는 것은 불결한 행동이라고 하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꾹 찌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젓가락으로 쥐기 힘들어 미끄러지기 쉬운 기름질 음식이라도 예외는 없죠. 다만 젓가락이 힘들면 거꾸로 먹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사권 국가조 면 안되는 도로교통 초강생 국가로서 오토바이가 정말 엄청 많고 대략 4,600만 대.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폭주족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단순히 차보다 싸고 정비도 간단해서 많은 것인데 중국처럼 온 가족 4-5명이 스쿠터 하나에 타고 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한국에서 4인용 차량을 혼자서 타고 출퇴근하는 것보다 더욱 맞춤형 교통 모델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으나 대신 안전은 내다버린 방식이라서 당연히 사고도 엄청 많이 난다고 하죠. 정보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명이 사망하는 꼴이라고 하며 괜히 길 좁은 유럽에서 1, 2인용 전기차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헬멧과 함께 거의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것이 마스크로 오토바이 매연으로 대도시의 공기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매연 때문이 아니라도 날파리든 때문에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마스크는 필수로 특히 삼육거리나 호안길 호수 주변 시장 가들은 길의 폭이 좁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한 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만약 가이드가 동반한 상태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좀 큰 식당에서는 오토바이 발렛 파킹을 한다고 하며 그래서 베트남 대부분 도시의 4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마지막 차로나 하이 차로 절반 정도는 항상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의 비밀 탑5를 알아봤습니다. 베트남에 가봤는데 오토바이가 많았던 게 기억나네요. 여러분들은 베트남 가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나라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성시간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